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상훈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씨앗산방병원 내과 고상훈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ECP의 암치료 활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치료법은 우리 CS에서 암치료 시 기존의 면역치료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치료법이죠. 바로 광양자 치료입니다. 광양자 치료 역시 이경희TV에서 치료 원리와 사례까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광양자 치료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뒤에 자외선 또는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한 후에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치료법이죠. 혈액의 해독요법으로 혈액 내 만성 염증 물질의 제거, 혈류 개선 효과로 혈액성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요. 또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자세히 다루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암 환자에 있어서 광양자 치료의 활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광양자 치료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도 암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는 광양자 치료가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감염을 예방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광양자 치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죠. 광양자 치료는 자외선 조사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암세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음으로 항염증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로 광양자 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작용으로 광양자 치료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암 환자는 종종 염증 상태가 동반이 되는데 염증이 암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양자 치료가 염증을 감소시켜서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체내에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산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작용이 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표준 치료의 보조제로서 작용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광양자 치료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 치료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치료가 혈액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타 병원균들을 비활성화시키는 동안에 면역 시스템의 반응을 자극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건강 증진도 암 환자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그렇죠. 광양자 치료 자체가 피로감 감소, 체력 회복,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를 가지다 보니 이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광양자 치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치료나 마찬가지겠지만 광양자 치료 역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대개는 안전한 치료이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한 혈액 내 손상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암 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횟수나 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초기 치료의 경우에는 주 2, 3회 정도 시행하고요. 회복 정도나 상태에 따라 빈도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치료의 기간을 잡는데요. 그 이후에는 치료의 반응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하거나 치료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표준화된 주기나 횟수가 정확히 규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적에 따라서 주기와 횟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시술자에게 치료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의 기간이 다르고 이로 인한 신체 상태의 저하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몇 회를 한다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 꾸준한 진료와 경과 관찰을 통해서 주기나 지속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광양자 치료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는 아니죠. 단독 치료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치료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장님이 알려주신 내용이라면 암에 대한 치료로서 광양자 치료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주파온열 치료나 면역주사 치료, 통증 치료 등과 함께 통합 치료로 활용할 때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고상원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